요즘 국정원이랑 과기부랑 이제 같이 나왔잖아요. 같은 날. 그래서 좀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보안과 관련해가지고 크게 이제 세 곳에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공에서 지키는 게 이제 그 국정원에서 나오는 보안 가이드라인이 보통 이제 공공이랑 정부에서 지키는 거고 민간이 이제 민간이 아니라 금융이 이제 금보원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키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금융도 아니고 공공도 아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사람들한테 나오는 게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망법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정원에서 나온 거는 국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던가 민간은 사실 여기에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기부에서 요 또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보안 같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나올 때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을 보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그 국가망 보안 체계랑 연관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유형을 내부망에다가 구축할 수도 있을 거고 공공기관에선 아예 내부망에 폐쇄적으로 또는 내부망에다가 구축을 했는데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외부 연계형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API 형태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뭐 GPT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올려놔갖고 뭐 챗봇 서비스 같이 그냥 아예 대국민이 그냥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크게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이제 보안 위협이 있고 어떻게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공공기관 보안 AI 보안 가이드라인의 조금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맨 뒤에 보면 피지컬 AI랑 하나 뭐지? 에이전트 AI 그렇게 두 개에 대해서 별도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뭐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 자기들이 볼 때 앞으로 이 기술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갖고 뭐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라인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국정원의 AI 보안 가이드북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그 국가망 보안 체계랑 연결 짓고 그 다음에 뭐 내부에 구축한 거 구축 유형에 따라서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에서 나온 인공지능 보안 가이드북의 특징은 이제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어떤 걸 준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는 챗GPT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용자들은 어떤 보안 같은 것들을 유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과기부의 좀 특징은 생성형 AI와 예측형 AI를 조금 구분해가지고 보안 위협이라던가 대응 방안이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면 뭐 색칠해 놓은 것만 읽겠습니다. 일단 국가 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부터 보자면 뭐 대통령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 대전이라는 거대한 변혁 앞에 서 있다. 아주 혁신 이면에는 항상 위험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AI 개발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요즘에는 이제 AI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이제 활용이 되죠. 옛날에는 뭐 석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AI가 패권 경쟁의 주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를 뭐 본격 가동했다고 해요. 뭐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스타게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좀 단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 AI 전략위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런 단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해놨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하죠. 우리가 국가망보안 체계의 어떤 등장 배경 필요성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뭐 보안을 동시에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15개의 보안 AI에 발생 가능한 위협을 15개로 구분 지었고 그 다음에 30개의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스템 구축 유형은 내부 업무용 등등 해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밑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에이전틱, 피지컬 AI도 증가할 것을 전망해서 이거에 대한 보안 위협과 대책을 소개를 하고 있고 이 가이드북은 기출문제죠. 니스트의 AI RMF와 ISO 42001 등 어떤 국제 표준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작성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AI RMF라던가 42001 이런 것들도 같이 언급하면서 답을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달러 인트로에다가. 뭐 당연한 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를 사실 이거 보시면 제가 또 나름 막 제가 하는 것도 많지만 아까 뭐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많지만 나름 막 이렇게 자료를 만들거든요. 이 이거를 가지고 이 가이드북을 가지고 이 PPT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걸로 할까 하다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게 좋은 개념도가 되게 많아요. 밑에 보면은. 그래서 개념도 자체를 이걸 보고 학습하면 얘네들이 개념도를 되게 단순화하면서 추상화하면서 딱 기술사 답에 따라 그리기 좋게끔 개념도가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원서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갖고 그냥 만들긴 다 만들었는데 됐다 그냥 이걸로 하자 하고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이 확실히 제가 볼 땐 이거 녹음되면 안 돼. 네, 다시 돌아가서 하자면 그래서 뭐 AI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뭐 AI 모델, 학습 데이터,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개념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인프라에서 NPU, GPU 뭐 이런 것들은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 동향 AI는 이렇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1달러 인트로에다가 쓸 일 있으면 이거 비슷하게 그리면 되겠죠. 예측형, 생성형, 에이전틱, 피지컬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는 보안 위협이 전통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과 다르게 AI에서는 모델의 구조, 파라미터, 입출력, 학습 데이터까지 보호해야 될 대상이 훨씬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네트워크, 시스템, 소프트웨어였다면 AI에서는 모델과 학습 데이터와 AI에 대한 입출력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게 AI 보안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첨부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죠, 뭔지. 이 OWASP 탑10 for LLM 이런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뭐 마이티에서 나오는 아틀라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뭔지 저도. 그래서 이렇게 15가지의 보안 위협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요. 국정원에선.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밑에서 이제 볼 거니까. 자, 첫 번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염. 정의는 공격자가 AI 시스템의 학습 또는 추론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일부를 악의적으로 변조, 삽입, 주입해갖고 AI 모델의 성능을 저하, 편향, 오판, 의도적 동작을 유도하는 공격이 학습 데이터 오염입니다. 개념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개념도를 그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비인가 민감 정보 학습. AI 시스템이 기관의 내부 비공개 행정자료 등을 학습하여 비인가자에게 제공하는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비인가 민감 정보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여기서 뭐 레그가 나오는데 레그 뭐 모를 일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AI 백도어 삽입 이런 단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림 딱 좋아. 이런 거 무조건 그 암기장에다가 개념도 딱 캡처해 갖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자는
이런 백도어 같은 것들을 학습 데이터와 AI 인프라 이런 데다 백도어를 삽입을 해갖고 오동작,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의 공격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의도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AI 백도어를 AI 모델 학습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에 삽입하여 배포 AI 시스템에 은닉하는 것을 AI 백도어 삽입 위협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자가 AI 시스템의 반복된 질의 등을 통한 결과로 학습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재구성하는 걸 학습 데이터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비인가자 접근. 학습 데이터 혹은 렉으로 구성된 벡터 DB에 대한 접근 권한 통제 미흡, 요 접근 권한 통제 미흡으로 인해 AI 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학습 데이터 비인가자 접근이고, 그 다음에 AI 모델 추출. 공격자가 AI 시스템의 출력을 역공학하여 AI 모델 구조나 가중치 등을 추출하는 공격. 이런 역공학 이런 단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민감 정보 입력 유출. 사용자가 AI 시스템의 프롬프트 파일 업로드 등을 통해서 민감 정보를 입력, AI 시스템이 이를 학습하고 비인가자에게 유출하는 게 민감 정보 입력 및 유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자가 AI 시스템의 악의적인 지시를 직간접 프롬프트로 주입해서 AI 시스템의 출력 동작 등을 변경하는 거. 요런 개념도 가져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용자가 민감 정보를 알려주세요 하면 답변 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공격자가 프롬프트에다가 뭐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를 통과한다. 그리고 요 가드레일이란 단어가 그 약간 대응 방안 이런 데 좀 많이 나오거든요. 요 가드레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방화벽 같은 거죠.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화벽을 가드레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 좀 개념도에다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피 공격. 공격자가 적대적 예제 생성을 통해 AI 모델의 잘못된 예측을 유도하는 공격을 이제 회피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적대적 예제가 뭐냐, 뭐 적대적 공격 이거는 뭐 알고 있을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구간 공격. 당연히 사용자와 AI 시스템, 우리가 핸드폰에서 오픈 AI를 사용하면 중간에 통신을 하잖아요. 그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 사용자 AI 시스템 간 통신 구간을 공격 패킷을 가로채 정보를 획득하거나 인증키 등을 탈취하는 게 통신 구간 공격. 음. 마찬가지로 디도스 공격도 가능하겠죠. AI 시스템에 대해서 공격자가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고 이상행위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한 위협도 있다. 뭐 사용자가 입출력 및 사용 이력 등에 대한 로그를 남기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상행위 발생 시 탐지가 불가능한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AI 시스템 권한 관리 부실. 요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AI 시스템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AI 시스템이 사용자의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다른 시스템을 제어 혹은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운영 목적을 벗어나 예기치 않게 동작하며 사용자가 즉시 제어 혹은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요런 게 AI 시스템 권한 관리 부실. 요런 게 점점 이제 중요해지죠. 그 다음에 공급망 공격. AI에서도 이제 공급망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 좋은 것 같아요. AI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 오염된 AI 모델, 취약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 배포 과정에서 취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AI 모델, 학습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의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공급 배포되는 게 공급망 공격이다. 뭐 용역업체 보안관리 부실, 이건 뭐 이런 건 넘어가고. 자, 그래서 보안 위협의 사례를 보자면 중국에서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전달한 거. 그 다음에 요 제로 클릭 취약점이라는 게 발견이 됐대요. 2022년 6월에는 해서 이 코파일럿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프롬프트를 숨겨서 발송하면 코파일럿이 사용자 동의 없이 프롬프트를 실행하여 공격자에게 민감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전송하는 최초의 AI 제로 클릭 취약점이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웨어 기법이 공개가 됐다고 해요. 프롬프트웨어 기법은 구글 캘린더 초청장에 악성 프롬프트를 은닉하여 발송하면 사용자가 제미나이의 일정 등 지리 시 프롬프트가 실행되어 비디오가 녹화되는 등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프롬프트웨어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제로 클릭 취약점, 프롬프트웨어. 이런 거 좀 키워드로 갖고 가면 좋겠죠. 뭐 나머지 뭐 주요 사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유형에 따라서 15개를 나눴다면 다음은 생명 주기별 보안 위협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온 AI 생명 주기랑 과기부에서 나온 AI 생명 주기가 서로 달라요. 두 개의 공통점은 파기 단계가 파기, 폐기? 아무튼 마지막 파기 또는 폐기 이 단계가 추가된 게 특징이고 공통적인 특징은 넘어가고 자 AI 시스템의 생명주기 국정원에서는 데이터 수집, 학습,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시스템 폐기 요 5단계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AI 시스템 수명주기 요런 그림 갖고 가면 딱 좋지 않나? 이렇게 딱 답안지 쓸 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집할 때는 원시 데이터 수집, 분류 정제, 라벨링, 학습 데이터 생성 이런 것도 있고 학습에서는 모델 학습, 평가, 배포, 뭐 재학습하는 뭐 요런 정도의 그림만 그려주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뭐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위에서 15개의 위협을 구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생명 주기별로 각각의 이런 위협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뭐 이걸 암기하실 필요 절대 없고 요 정도 하나 그림은 갖고 가면 AI의 생명 주기별 주요 보안 위협에 대해서 뭐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명 주기 5단계를 쓰고 요 정도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써주면 좋지 않나 하는 마음에 또 그림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협이 나왔으니까 자, 보안 대책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대응해야 될 것이냐. 어,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AI 시스템을 내부망 전용으로 구축하는 경우 내부망에 구축하고 외부망에 연계하는 경우 또는 AI 시스템을 외부망에 구축하고 내부망과 연계하는 경우 뭐 API 같은 거죠. 그리고 상용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틱과 피지컬 AI 등에 대해서 제시한다. 넘어가면 자, 보안 대책은 이렇게 30개가 있다고 해요. 이거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그래도 기존에 학습해 놓은 게 있으니까 기존에 학습한 거 외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단어 몇 개만 갖고 가겠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의 활용.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저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를 봤더니 머스크가 인간 더 이상 학습할 게 없대 데이터를. 인간이 만든 데이터는 다 학습했대요. 그래갖고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요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요렇게 가고 있대요. 더 이상 개선될 게 없대. 정확도가. 이미 다 학습해갖고.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만든 어떤 문장, 지식을 다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대요. 자기가 만들어낸 걸 자기가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환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글을 쓰면 다양성이란 게 있는데 AI가 글을 쓰면 확률에 기반해갖고 정해진 답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를 통해서 무슨 웹사이트를 만들어놨어. 지식과 관련한 정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놨는데 다른 AI가 와가지고 거기서 학습해갖고 AI가 만든 걸 AI가 학습해서 다시 AI가 결과를 내고 이게 뭐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계속 학습하는 무한 루프에 들어가는 시대가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거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AI 모델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써야 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되고 보안 등급에 맞는 자 우리가 만약에 국가망 아니 그러니까 그 과기부에서 나온 AI 보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은 보안 등급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국정원에서 나온 AI 보안이라고 하면은 보안 등급을 꼭 언급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기밀, 민간, 공개 이런 등급에 따라서 활용
데이터를 구성하고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AI 시스템 구성 요소 명세서, AI 밤이죠. AI 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단어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입출력 필터링. 이제는 그냥 DLP가 아니라 AI DLP를 활용을 해야 된대요. 요런 단어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AI DLP가 요렇게 개념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뭐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터링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입출력 필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터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은 얘가 이제 중간에 프록시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사용자가 보기에는 챗GPT 프롬프트에다가 명령어를 입력을 했어. 근데 그게 사실상 AI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프록시 서버에 필터링을 한번 거쳐가지고 AI한테 간다. 그래서 중간에 관리자가 AI한테 어떤 명령어 프롬프트를 뭘 입력했는지 다 감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드레일 다중화. 아까 여기 그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거 할 때 가드레일을 뚫고 간다고 했잖아요. 요 가드레일을 다중화 해가지고 계층 혹은 병렬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AI 모델의 구조와 가중치에 대해서 유출을 방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를 제한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민감한 명령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설명 가능한 AI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의 공격을 수행해야 된다. 약간 AI 레드팀? 약간 이런 거죠. 넘어가고 그리고 요청 속도 제한 이런 건 뭐 알고 있으니까 자, 요 정도 30개 중에 요 정도만 좀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자면 자, 신뢰할 수 있는 출처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적분 통제, 보안 등급 그 다음에 AI 밤, AI DLP, 가드레일 다중화, 구조 가중치 유출 방지,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민간 명령 승인 절차, 비상 대응 체계, XAI. 요 정도만 갖고 가면 요청 속도 제한. 요 정도만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축 유형별로 보안 대책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자, 내부망 전용 AI 시스템. 내부망에 설치해가지고 외부에선 절대 못하고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 그게 이제 내부망 전용 AI 시스템인 거겠죠. 여기는 이제 아예 차단이 되는 거죠. 내부망과 외부망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요 개념도 요런 거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차단됐다. 요런 거를 이제 좀 강조하면 되는 거겠죠. 내부망 전용 AI 시스템은 당연히 이 민감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학습시킬 거니까 외부 접근으로부터 차단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AI 정수장 구축. 그러니까 정수장의 AI 기반 정수 제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전력비를 절감하고 수지를 효율적으로 최적화하여 관리한 AI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AI 오판으로 인해서 얘가 막 정수장인데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아무튼 오히려 이제 수지를 저하시키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개입하고 그리고 당연히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게 폐쇄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외부망은 5등급이죠. 내부망은 S등급이고. 그래서 여기를 폐쇄를 시키고 이런 제어 명령 전송, 관리자 상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그림 괜찮은데? 어때요? 그런 AI 그 어장 맞나? 그 뭐지? AI 스마트 어장? 그런 데다가 이런 거 하나 스마트 팩토리에다 이런 거 그려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뭐 보안 위협 키포인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읽어보시고 당연히 내부망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높은 보안성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보안 위협으로는 학습 데이터 비인가자 접근, AI 시스템에 대한 권한관리 부실 이런 위협이 있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막 매핑해갖고 내부망에서는 이런 위협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거 매핑해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암기해갖고 그냥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망 전용 AI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프롬프트 웨어, 프롬프트 웨어인데 대표적인 게 프롬프트 락이라고 합니다. 뭐 요런 단어 괜찮지 않아요? 프롬프트 웨어, 프롬프트 락. 위험 내용, 로컬 AI 모델의 프롬프트 인젝션을 수행, AI 모델이 기밀 데이터의 유출 및 암호화 등을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동적 생성하고 실행을 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 웨어, 프롬프트 락의 사례. 이거 진짜 만약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 그대로 그리면 한 8점 주지 않을까요? 시험에 나오면 좋겠는데. 자, 공격자가 악성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대, 악성 코드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던가 파일 암호화, 기밀 유출 이런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AI 시스템에다가 이걸 넣어. 그러면 얘가 그 요런 뭐야 기밀 자료라던가 민감 자료를 이렇게 해갖고 공격자한테 보내준다는 거죠. 이게 프롬프트 웨어, 대, 프롬프트 웨어 중에 하나인 프롬프트 락의 사례입니다.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필터링, 가드레일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조금 눈에 띄는 키워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내부 업무용인데 AI 시스템의 외부망에 연계가 돼 있어. 자, 어떤 거냐? AI 신고 접수 시스템이야. 생각해보면은, 자, 음성으로 피해 상황을 신고를 했어요. 사용자가 일반인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망으로 들어와 가지고 AI 모델이 직접 답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이제 분석을 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업무용 PC 내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콜센터 아니면 뭐라고 하죠? 그 뭐 긴급 출동해야 되는 뭐 이런 데야. 그러면 사용자가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녹음, 음성 이런 거를 AI가 분석해갖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다, 뭐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보조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내부 업무용 AI 시스템의 외부망 연계다. AI 신고 접수 시스템. 당연히 이 중간에 자료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망 연계를 도와갖고 여기에서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안 대책으로는 학습 데이터의 유출 방지를 위한 등급 분류 관리를 해야 되고 망 연계 구간에 대한 경계 보안 강화를 해야 된다. 넘어가고 자 그리고 내부 AI 시스템을 외부망과 연계하면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내부 AI 시스템을 인터넷에 연계하면 레그라던가 환각 현상, 정확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환각 현상을 줄이는데 증가시킬 수 있으나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외부에 오염된 데이터가 학습될 수 있거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프롬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뭐 같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AI 백도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망 연계 구간에서 이런 공개 정보 등 인가된 보안 등급의 학습 데이터만 활용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좀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에는 뭐 이런 게 있고 AI 백도어 삽입, AI 모델 추출 요런 게 딱 좋은 거네. AI 백도어 삽입. 자, 그다음에 이제 대민 서비스용 AI 시스템의 내부망 연계.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지. 요거 챗봇. 자, 개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부망에 AI가 있는 거고 중간에 중개 서버가 있는 거죠. 외부망과 내부망을 가르는. 아니야. 죄송합니다. 서비스는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외부망에 있는 거고 서비스는 내부망에 학습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 AI를 이제 활용을 가능한 거다. 근데 이 AI를 활용할 때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의 내부에 있는 학습 데이터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외부망에 AI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그래서 AI 시스템이 기관의 내부 시스템 혹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유형이다. 아무래도 좀 보안 같은 것들을 잘 해야겠죠. 그 보안 대책으로는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공개 등급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고 망연계 구간의 경계 보안을 강화하고 입출력 필터링을 해야 된다. 뭐 약간 좀 뻔한 소리이긴 하네. 근데 이제 통신 구간 보호 대책 마련 요런 게 조금 추가되네요, 중간에. 가드레일 다중화. 대민 서비스용 AI 시스템은 이런 악의적 목적의 프롬프트를 할 수 있고 탈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출력 필터링 및 가드레일을 다중화를 해야 되고 통신 구간 암호화 등 보호 대책 그리고 아까 그런 AI 디도스 공격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서비스 거부 공격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상용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외부 우리가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는데 챗GPT라던가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때 거기 이제 API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공공기관 AI 비서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 여기는 뭐 어려운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AI DLP 정도? 근데 AI DLP는 다 써도 되는 것 같아.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적용이.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유형에 따른 어떤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 쭉쭉쭉쭉 넘어가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에이전틱 AI 보안 대책. 이런 개념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컨텍스트 프로토콜, 컨텍스트 서버, 도구, 뭐 이메일, 캘린더, 웹, DB 등 그리고 여기 어떤 에이전트가 있으면 에이전트의 이 계획과 도구와 메모리 이게 약간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이드라인에선 AI 에이전트에서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그 다음에 다른 에이전트와 통신하는 게 A to A 등으로 통신할 수 있다. 이 에이전틱 AI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전틱 AI 자율성을 갖는다. 그래서 뭐 요소별 설명이라고 하는데 뭐 구성 요소로 보면 되겠죠. 우리 용어로 다시 바꾸자면 계획, 메모리, 도구 호출, 에이전트 통신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메모리는 문맥을 유지하며 과거 경험을 지속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기와 장기가 있고 장기에는 레그 벡터 DB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구를 호출할 때는 API로 하는데 대표적인 게 MCP죠. 그다음에 에이전트끼리 통신할 때 대표적인 게 A2A 프로토콜. 그래서 MCP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에이전틱 AI 활용.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행정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대요.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각 내외부 도구와 MCP 서버를 통해서 연동, 다수의 에이전트를 연계한다. 그래서 보안 대책으로는 호출 가능한 도구를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한다. 권한을 최소화한다. 이런 보안 대책이 있다고 하고 자,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입력을 하면은 이 에이전트 AI가 계획, 도구 호출, 메모리를 함으로써 각각 맞는 AI 에이전트 호출하는 거죠. 뭐 행정 포털이라던가 달력이라던가 대중교통, 보고서 생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 주고받고 이거를 얘가 취합해서 하나의 결과로 회신을 한다. 뭐 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출장을 가려면 뭐 KTX는 몇 시껏 타면 되고 뭐 하고 뭐 어디 숙소에서 자면 되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내부 결제 보고 문서까지 다 생성해 주는 게 뭐 에이전틱 AI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은 AI 메모리 오염, 잘못된 도구 사용, AI의 무단 권한 침해, 그리고 AI의 목표 조작, AI 에이전트 간 통신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주간 모의고사 때 한번 MCP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A2A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했었잖아요. 제가 A2A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만든 건데 저보다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서브노트 좀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대책으로는 요 화이트 리스트 기반 도구 사용.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승인 에이전트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간 악성 행위 전파를 차단해야 되고 AI에 대한 에이전트 목표를 검증해야 되고 설명 가능한 AI를 구성하고 에이전틱 AI 통신 구간을 보호해야 된다. 요런 단어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NHA라고 NHI, No Human Identity인가? 아무튼 원래는 사용자에 대한 식별 인증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아닌 AI에 대해서도 이제 인증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여기저기 기술 요소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N, H, I 이런 것도 같이 A2A에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를 사용한다. 뭐 요거는 이제 사례니까 이것까지 뭐 코파일럿 및 비주얼 스튜디오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AI의 메모리 오염이라던가 AI의 무단 권한 침해 이런 것들이 발생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포스트 마크 MCP 이메일 유출 공격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 보시려면 뭐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보안 대책. 피지컬 AI 요렇게 그리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요런 거의 뭐 비슷하긴 하죠. 오늘 그린 거랑. 우리가 여기서 그렸던 거는 뭐 이제 LWM 뭐 포크나 뭐 요 정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인식하고 의사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게 없네. 디지털 트윈이 없네. 5점. 그다음 피지컬 AI 정의를 보자면 AI가 단순한 정보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 드론 등 물리적 장치를 제어하여 실제 환경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수행하고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이다. 그래서 인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런 단어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 센서에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 전처리, 뭐 노이즈 제거, 정주화, 인식, 의사결정, 구동 이렇게 구성 요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피지컬 AI의 보안 위협에는 이런 게 있죠. 물리적 장치의 취약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냥 AI에 비해서 물리적 장치의 취약성을 꼭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백도어 삽입으로 통한 오동작 및 잘못된 행동 수행, 센서 정보 전처리 과정 공격, 오동작 유발, 외부 공격으로 인한 피지컬 AI의 물리적 안전 위협. 그러니까 약간 실제로 이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정의에서.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요 느낌의 포커싱을 해갖고 답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대책으로는 안전 모드, 당연히 안전 모드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센서 입력 범위를 설정하고 이 정도 세 가지는 꼭 피지컬 AI가 나오면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걸 학습하고 오늘 피지컬 AI를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성 요소 같은 것들 좀 어떻게 잘 그림에다가 언급해 주시고 3단락에다가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을 썼으면 제일 좋았겠죠.
요런 걸 꼭 써주셔야 된다. 피지컬 AI는. 인명사고 혹은 설비 파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인트로 이런 데다가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결론. 쭉 넘어가고. 자, 공공 AI 시스템은 공개 등급의 데이터만 활용이 가능하냐? 뭐 이거를 공부하시라고 제가 여기다 표현한 건 아니고, 자, PPP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 PPP 단어 보시라고 체크해 놨고, 민감 정보의 그러니까 직원들이 챗GPT를 구독해서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민감 정보 입력, 보안 기능 설정, 필터링, 모니터링 등 보안 대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보안성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공공기관에서 AI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절차에다가 꼭 보안성 검토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를 기본으로 탑재한 이런 노트북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사용 가능한지. 요즘에 뭐 대부분 제 노트북에도 AI 들어있는데 AI PC 노트북을 인터넷 등 외부망과 연계하여 활용 시에는 공개 등급의 정보만 기기에서 사용하고 기관 내부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항상 국가정보원에 대한 어떤 AI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는 그 정보 생산, 이동, 저장 이런 원칙을 같이 고민하면서 보시면 요게 그 내용인 거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어? 시각화? 다른 PPT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그냥 그 AI 시켜갖고 만든 거긴 한데, 혹시나 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분류를 잘 해줘가지고 3단표로 쓰기 딱 좋잖아요. 데이터 측면, 모델 프롬프트 측면, 시스템 측면, 운영 거버넌스 측면. 그리고 약간 뭐 AI한테 야, 이미지를 한번 좀 절차를 만들어 봐라고 했더니 요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정확, 신뢰도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게 도대체 화살표가 맞나 틀리나 막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뭐 원천 데이터를 정제하고 라벨링하고 메타데이터를 하고 뭐 중간에 레그, 임베딩, 벡터 DB 뭔가 전체적인 느낌으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나 그림 그리려면 이게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AI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단위에 아까 요거 수집하고 뭐 검증하고 배포 운영하고 폐기하는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어떤 보안 위협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괜찮을 것 같아 갖고 참고해 보시라고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였고 이번에는 과기부에서 나온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가 되겠습니다.